휴전이라는 환상과 국제 질서의 본질, 왜 종이 조각은 총구 앞에서 무력한가, 국제 정치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성적인 평화와 기술적인 일시정지입니다. 서방 외교가와 언론이 레바논에서의 휴전 합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실상 매우 위험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하겠습니까? 역사는 5성급 호텔에서 서명된 종이 한 장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F-35 편대의 위력보다 가치 있었던 적이 없음을 수천 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의 본질은 무정부 상태이며 힘이 곧 최후의 척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헤즈볼라를 계속 폭격하는 것은 맹목적인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이라는 최우상 논리에 따른 행동입니다. 즉, 적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때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전략적 결단입니다. 군사적 실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정보력과 정밀 타격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 때문에 멈추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약자만이 숨을 고르기 위해 휴전을 구걸하며 강자는 휴전을 전쟁터를 재구성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헤즈볼라는 정상적인 국가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의 대리 세력에 불과합니다. 원조와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연명하는 집단은 대화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며 오직 파괴의 언어만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문어발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는다면 휴전이란 결국 헤즈볼라에게 재무장과 다음 학살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꼴이 됩니다. 왜 유럽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그토록 중단을 외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 폭등과 난민 유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국경 바로 옆에 테러 집단을 키우는 가짜 평화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단호한 전쟁보다 가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헤즈볼라의 군사력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의 논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별개의 교전교리 패권국의 실용적 통찰 레바논 상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휴전 합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교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황을 모르는 발언이 아니라 패권국의 매우 깊고 실용적인 통찰이 담긴 대답입니다. 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나 유럽 국가들처럼 이스라엘을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트럼프는 세계가 나약한 다자간 동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더 이상 공짜 평화를 나눠주는 관대한 세계 경찰이 아닙니다. 미국은 국익과 압도적 힘을 우선시하는 초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소탕하는 것은 미국의 중동 대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이란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우방국이 청소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둘째, 별개의 교전이라는 표현은 매우 영리한 논리적 함정입니다. 헤즈볼라를 공식적인 휴전 범주에서 분리함으로써 트럼프는 이란이 대리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법적 방패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것은 테헤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와 종이 위에 서명할 수는 있지만 당신들의 문어발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에 기반한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이스라엘 지지가 종교나 문화적 감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와 안보에 대한 철저한 전략적 계산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이 사라진 중동은 통제하기 훨씬 쉬우며 석유 흐름이 보장되고 미국이 끝없는 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 뒤에 숨어 도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용적인 미국의 비호 아래 이스라엘 같은 실력 있는 동맹국들이 하드파워를 사용하여 지상에 새로운 실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혹은 유엔의 호소는 무너져가는 옛 질서의 나약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오직 승자만이 평화를 정의할 권리를 갖습니다. 헤즈볼라와 대리전 모델의 붕괴 군사 기술이 숫자를 압도할 때 헤즈볼라는 한때 세계 최강의 비국가 무장단체로 칭송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베테랑 전사와 수십만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들 했습니다. 저도 꼭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숫자에 의존하는 대리전의 시대가 비참하게 종말을 고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강력해 보이던 집단이 이스라엘의 폭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답은 용기나 의지가 아니라 현대전 기술의 절대적 격차에 있습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탄약이 얼마나 많은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공지능과 정밀 타격 체계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맹목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대 데이터와 고도의 정보망을 사용하여 헤즈볼라의 지하 벙커와 보관소,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적이 당신의 모든 은신처를 꿰뚫어보고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로 공격해 올 때 저항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해집니다. 헤즈볼라는 게릴라 전술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현대 국가의 힘을 소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세기의 낡은 전쟁 모델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압도적인 공군력과 자동화된 공격 알고리즘을 통해 적의 모든 연락망과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전사라 할지라도 명령이 없고 정보가 없으며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드론에 감시당하는 상황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의 붕괴입니다. 대리 세력의 힘을 믿는 자들은 강대국의 하드파워 앞에서 대리군은 그저 잘못된 전략의 총바디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테헤란의 무력함 재정과 기술이 고갈된 종이 호랑이의 비명, 왜 테헤란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헤즈볼라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토록 무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휴전 파기를 운운하는 그들의 호언장담을 듣고 있지만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종이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일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에 맞서 직접 대결하거나 원거리 전쟁을 지속할 실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실용적 관점 아래에서 테헤란 정권의 혈관을 실제로 조여왔습니다. 석유 수입이 차단되고 금융 시스템이 봉쇄되면서 이란의 군사 기술 투자는 완전히 멈춰졌습니다. 이란이 대리 세력에게 공급한 무기들은 사실 옛 소련 기술을 복제하거나 정밀도가 떨어지는 개량형에 불과합니다. 그런 무기들로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망과 선제 타격 능력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격차가 큰 비교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란 내부의 균열은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전쟁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정권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테헤란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대규모 충돌은 워싱턴이 이란의 핵시설을 초토화하고 정권을 교체할 완벽한 구실이 될 것입니다. 이란의 무력함은 자신들의 핵심 인물들조차 원격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안방에서 수장이 제거되어도 아무런 효과적인 반격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안보 시스템이 뚫리고 무력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테헤란은 이제 외교적 수사와 빈약한 위협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지역도 북한계 서부피에토도 그들은 남은 대리 세력의 카드라도 보존하기 위해 휴전이라는 구명조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자들의 지정학 게임에서 그런 비명은 전쟁의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에 묻혀버릴 뿐입니다. 유럽과 유엔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난 목소리와 도덕적 환상, 우리는 지금 국제 무대에서 익숙한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과 유엔 관리들이 끊임없이 자제와 폭력 중단을 외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냉혹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역사의 변방에서 들려오는 나약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왜 에마뉘엘 마크롱이나 조르자 멜로니 같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중단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고결한 도덕 가치 때문이 아니라 경제 불안정과 난민 유입이라는 실무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은 군사적으로 무력하고 정치적으로 분열된 실체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세계의 도덕적 운전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환상입니다. 하드파워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엔의 인권과 국제법 선언은 실제 군사력 앞에 놓일 때 무의미한 장식품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유엔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 반격에 나서자 그제야 규칙을 들먹이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인들의 순진함은 파괴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집단을 대화로 길들일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 전쟁에서 도덕이란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리나 로마의 박수를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손들이 학살의 공포 아래 살지 않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서방의 비판은 구시대 강대국들이 전략적 현실을 읽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은 다자간 합의가 최우선이었던 옛 질서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미 그 질서는 독재 정권과 테러 대리 세력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중동의 새로운 질서, 시나리오, 미국의 주도에 재편되는 지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격렬한 공격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당위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이고 결단력 있는 미국의 비호 아래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지도를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문어발이 완전히 잘려나가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실용적인 아랍 국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경제 동맹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왜 헤즈볼라의 제거가 이 새로운 질서에 생사 결정적인 의미를 갖겠습니까? 대리 무장단체가 정부 군대보다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레바논은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은 워싱턴의 대설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필수적인 청소 작업입니다. 헤즈볼라가 무력화되면 이란은 지중해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잃게 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페르시아만에서 이스라엘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에너지 회랑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종결된 해결책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반기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파괴자들과의 타협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미국의 방식입니다. 중동의 미래에 테러 기지 역할을 하는 실패한 국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레바논은 재구성되거나 혹은 낙후된 잔해 속에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역사의 필연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절대적 군사 우위와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통제권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처럼 이 흐름에 적응하는 국가들은 안정과 발전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 이란이나 러시아의 비호에 매달리는 세력들은 역사의 바퀴 아래 깔려 뭉개질 것입니다. 현재 레바논 전쟁은 이란 영향력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 미국 제국의 귀환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